네, 토스해주신 세 가지 헤드라인 가지고요. 조금 더 자세한 외신의 뉴스들 내용 점검하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소식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관련해가지고 좀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뉴스부터 같이 좀 점검해볼까요? 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How higher and more volatile energy prices will affect the move to clean energy. 이번에 원유 가격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영향력이 어디까지 확산이 될지 그 부분에 대한 기사입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에너지 가격 상승과 변동성은 기후변화 목표 달성에 중요한 글로벌 노력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충돌 이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이후 이 유가와 천연가스 모두 최고치를 달성한 후에 내려왔습니다. 한편 많은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것보다는 느리지만 결국에는 원유와 가스 가격은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 에너지 가격에 대한 보도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생산량이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기름값이 엄청 올랐을 당시에 주유비가 4.25달러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이때 제니퍼 그레놈 에너지 장관이 비상사태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공급량을 많이 늘려야 한다고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만약 유가가 계속 상승하게 된다면 탄소 회사들이 더 높은 가격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더 많은 석유 시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석유 생산자들은 더 많이 이 석유를 시추를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공급을 결국에는 범람을 시키고 가격을 다시 한번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국 이뤄지기 위해서는 원유 생산량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강조하는 모습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고요. 특히 이번에 한번 최악을 맛봤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까지도 옮겨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동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불거지게 되면서 원자재가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단계적으로 이쪽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아마 든든하게 거두신 분들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좀 변하고 뷰도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가지고 주목해야 될 좀 섹터는 어떤 쪽이 될까도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의견일까요? 네, 혹시 뉴팡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새로운데요, 뉴팡. 네, 원래는 이 팡이 기술주들을 지칭을 하면서 이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렇게 했지만 네. 이번에 새로운 개념이 나왔습니다. 네. 바로 에너지, 방위산업, 농업과 핵과 재생에너지 그리고 금속을 요즘에 강조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네. 이 개념 자체가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나오게 된 개념입니다. 이 메릴린치 쪽에서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건데요. 지정학적인 갈등과 공급 부족 그리고 투자 부족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이 에너지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섹터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번에 제시한 이런 새로운 섹터들이 지금 실적이나 나머지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데 그것에 비해서는 시가총액이 많이 낮다는 점을 들면서 이제 이런 시대의 흐름이나 환경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이런 기술주보다는 새롭게 나온 뉴팡에 조금 집중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봤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메릴린치가 제시한 뉴팡에 속한 기업이나 섹터의 강세가 장기간 동안 지속이 될지는 아직 의문이라고 조금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이달 초 처음으로 메릴린치 보고서를 통해서 뉴팡이라는 개념이 공개가 됐고 말씀해 주신 대로 과연 시장을 리딩할 수 있는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이 뜨겁습니다. 팡을 밀어내고 지금 시가총액을 점점 위로 높여나가고 있는 종목들의 강세가 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논쟁대로 연속성의 여부일 겁니다. 네, 이 부분을 잘 확인해 보시면서 투자 힌트 얻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저희 러시아 디폴트 얘기해 보겠습니다. 위기 모면이 됐어요. 시장이 또 그 부분에 강하게 반응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Russia makes some debt payments in dollars, report says, as it seeks to avoid historic debt default. 러시아 측에서 이번에 이 달러로 지금 위기를 모면한 것 같은데요. 일단 기사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국가 채무 불이행 위기를 간신히 넘겼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상당한 공포를 느끼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 자금으로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등 궁지로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발등에 떨어진 불은 어느 정도 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가들은 이것에 대해서도 아직 우려감을 다 놓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재무부가 이번에 유로채 쿠폰 금리를 결제했다고 이 타스 통신이 17일에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 러시아 재무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서 총 1억 1,720만 달러 규모인 2023년 만기 러시아 연방 대외 채권의 쿠폰 금리가 해외 은행을 통해서 결제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시티은행 런던 지사가 지급 대행을 맡은 것으로 전해져 왔는데요. 이 CNBC는 원래 해당 지급이 달러화로 이뤄졌는지 또는 루블화로 이뤄졌는지 그것이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일단 외신 보도를 확인을 했을 때는 달러화로 지급이 됐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디폴트 위기를 완전히 이게 모면을 한 걸까? 일단은 1차 단계만 좀 고비만 넘겼다라는 분석도 많은데 향후 지금 항방에 대해서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금 살펴볼 텐데요. 이 블루베리 에셋의 전문가인 티모시 애쉬는 러시아는 유로 본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서 제한적인 전쟁 자금을 사용했다며 러시아가 디폴트의 대가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인지한 듯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선 이 발등에 떨어진 불을 이렇게 끄기는 했지만 이게 정말 일시적일 수도 있고 지금 돌려막기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이거를 갚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막대한 전쟁 자금 규모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감이 표출되고 있는 건데요. 이 채권 보유자에게 실제 지불이 이뤄지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자금 결제가 실제로 이뤄지는지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제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때마다 위기를 좀 모면할 수 있을까? 좀 그리고 여유가 조금 될까라는 부분을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돌려막기라는 표현을 조금 많이 쓰셨잖아요. 향에서는 아직까지 좀 불안해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완전히 해소된 악재는 아니다라는 점을 반드시 감안하시고요. 조금 더 변수로 체킹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이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외파적인 성향 강하게 드러내고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Bank of England hikes rates again, adopts dovish tone as Ukraine war as to inflation concerns. 이번에 영란은행 측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기사 통해서 보겠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3회 연속으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급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한 조치인데요. 영란은행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로 기존보다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이로써 영국의 기준금리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에 금리를 인상했고 또 이번에 다시 한번 올리게 된 건데요. 이렇게 3번 연속으로 금리를 올린 것은 199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급등하는 물가가 심각하다고 판단을 한 건데요. 영국의 지난 1월 물가 상승률은 5.5%로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거센 상황이었습니다. 영란은행은 다음 달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8%로 제시를 하고 하반기에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이번에 이렇게 금리 인상을 다시 한번 진행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어제는 저희가 연준의 금리 인상 소식을 전해드렸고 영국입니다. 도미노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셈법도 복잡할 것 같고 움직임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시면 뭐 영국에게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발언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물가가 생각보다 더 심하게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적으로 전쟁 리스크의 영향을 받은 가운데 주요 국가들은 이렇게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지만 ECB는 기준 금리 인상에 서두르지 않고 있는 모습인 부분도 지적했습니다. 미국 연준에서 3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을 했고 또 나머지 캐나다나 주요 국가들도 모두 금리 인상에 나서는 분위기인데요. ECB만 혼자 조금은 신중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여유를 두고 금리를 올릴 방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ECB의 기준금리 인상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 부분까지도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ECB가 이번에 연준 전에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는 또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올라가고 있을 때여가지고 정책 결정을 하기가 상당히 좀 불편한 자리였던 탓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라가르드 총재가 말을 했다시피 긴축 쪽으로 갈 거라고 일단 방향성은 잡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속도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ECB의 움직임도 주목해보자라는 부분까지 함께 얘기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볼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3가지 외신 뉴스 함께 점검해드렸습니다.